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품산업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입주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탄소 배출 감축 협약을 맺고 식품 클러스터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는 문화공유도시 군산이라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문체부에 냈습니다. 문화도시 추진단은 시민과 함께 문화도시 사업을 기획하고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당지원센터 운전직 노동자들이 익산시청 앞에서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와 노동권 보장, 익산시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해고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지원센터는 이들에 대한 민원 발생과 예산 삭감으로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식품산업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소비자단체 등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입니다. 식품기업과 소비자단체, 학계가 탄소저감 실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소비자공인네트워크, 풀무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청년 창업기업인 로컬웍스, 연세대가 참여했습니다. 현재 식품산업은 제품 생산 과정과 포장재 등에서 일회용 용기 등 많은 폐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 개선과 포장기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직은 일부 대기업에서만 포장재 원료를 천연 소재로 바꾸거나 과대 포장을 없애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데 식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거기서 만들어서 남는 이 폐기물이 더 무섭더라고요. 실제 저희들이 식품 만드는 가공비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탄소 저감에 나서려는 식품 기업들이 앞으로 접목해야 할 경영 정책은 ESG,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일컫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 포장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조건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 세계 세 번째로 플라스틱 쓰레기 매출이 많은 나라로 식품업계에서는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과 혁신을 이루기 위한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입주기업은 제품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진흥원은 그에 필요한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네슬레 등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뛰어든 유명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술 지원 인프라와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친환경 포장 기술, 대체육 개발 기술, 전문 인력 양성으로 미래 유망식품을 적극 육성할 것이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식품업계가 요구받고 있는 탄소 배출 저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린 산단으로 변화를 꾀하는 등 탄소 중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12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제곱킬로미터로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전체 면적 9.8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한 6.5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묶여져 있던 3.3제곱킬로미터의 재지정 여부는 다음 달 용역이 나온 이후 오는 12월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16건을 수사해 5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116건, 264명을 수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2건 5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LH 직원 1명은 구속했으며 4억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습니다. 검찰 송치자는 공무원 3명과 LH 직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련자 5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62건 183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민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비율이 35%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은 오늘 0시 기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은 도민의 41.1%로 74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차 접종은 60만 1,438명, 2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4만 4,45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후 112일 만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인수자가 중견 건설업체인 성정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성정은 서울회생법인으로부터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 행사와 관련해 공문을 받았다며 이르면 오늘 법원에 인수의사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성정은 당초 투자 계약을 1,000억 원가량으로 맺은 걸로 알려졌으며 쌍방울은 인수금액보다 100억 원가량 더 써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인수가격을 올려 쌍방울과 같은 금액으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성정은 다음 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에 대해 정밀 실사를 진행한 뒤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문화도시 공모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는 오늘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문체부에 접수했는데요. 군산 문화도시 추진단은 지난 예비 문화도시 탈락을 경험 삼아 4차 문화도시 선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 선정에서 익산과 고창에 밀려 고배를 마신 군산시. 문화도시 주요 평가 요소인 시민 참여를 위해 민간단체인 군산문화도시 추진단이 지난 3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다시 세우고 6월 17일 문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3차례 평가를 거쳐서 예비문화도시가 10월에 선정이 되고 바로 11월부터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지자체 사업비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7에서 1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에 법정 문화도시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후 5년 동안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시민 거버넌스에서부터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시의 지난 3차 문화도시 공모사업 핵심 비전은 예술항 군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 회복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군산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비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문화도시 추진단은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이번 4차 문화도시 조성의 목표로 삼고 봄바람 문화추적단을 구성했습니다. 시민주도형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열고 신흥동부터 발산면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광지부터 골목책방 등 군산 곳곳의 문화와 보완점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 공간들에서 예술가와 다른 주민들이 만나는 과정을 실행하는 과정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동네를 중심으로는 동네문화 카페입니다. 또 함께 만나서 상시 주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 선정에 다시 뛰어든 군산시. 시민 참여로 뿌리내린 활동들이 문화공유도시로서 열매 맺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동용 도의원은 제382회 정례회에서 도내 수출입 기업이 거리가 가까운 군산항 대신 부산항과 광양항을 이용한다며 도 차원의 중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훈 행정부지사는 군산항의 활성화가 전북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외식 분야 청년 창업업체가 입주한 익산 청년 주방이 롯데마트에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서류 심사와 음식 품평회를 거쳐 쌀국수와 소바, 샌드위치 전문점 3곳이 롯데마트 내에 있는 익산 청년 주방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지난 2월 익산시와 롯데마트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롯데마트 푸드코트 청년 외식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청년주방 입주업체 2곳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익산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단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등은 제외되며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군산을 방문합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교차점인 만경대교에 이어 명신 공장을 방문해 군산형 일자리 진행 상황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 오후에는 완주와 전주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방문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로 현장에는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지원센터 운전직 노동자들이 어제 익산시청 앞에서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과 익산시의 관리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1년 계약직인 운전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직장 내 갑질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해고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청 앞 열띤 시위 현장.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전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익산지부, 전북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전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입사 시 회식비 명목으로 장애인 노동자는 50만 원, 비장애인 노동자는 100만 원을 강제 납부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이 먹고 장애가 있어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면 나가라라는 식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운전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3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전직 노동자 26명은 수탁업체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 소속으로 대다수가 장애인이며 1년 계약직입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 측이 지난달 14일 노동조합장에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18일에는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을 부당해고했으며 노조 측의 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에 재계약 그 시점을 틈타가지고 이번에 재계약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거의 반협박 형식으로 하는 그게. 이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는 조합장과 조합원의 해고 이유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 삭감돼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한 달이면은 150건 내지 170건을 하고 1년 같으면은 1,800건을 하는데 0.1%의 민원을 가지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 줄었다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청 예산안을 보니까 불과 6,9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지금 인건비 부족해서 해고를 시켰다는데 인건비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는 익산시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에 맡긴 민간 위탁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위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이어가도록 한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위탁을 총괄하는 익산시가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0명입니다. 지역 발생 523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9,73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994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3명, 남원 2명, 군산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307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8입니다. 군산 지역 신규 확진자는 60대로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자가격리 도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76살 A씨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온몸에 두드러기 증세로 간지러움이 심해지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접종 후 이틀 만인 6일부터 다리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두드러기가 났고 이후 허벅지와 등, 팔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간지러움이 점차 심화해 어제 원광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의 딸 B씨는 오늘 아버지가 접종 후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다면서 평소 약한 정도의 고혈압 외에는 다른 기저질환 없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백신 접종 인과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촉법 소년이라는 것을 이용해 10차례 비행을 저지른 중학생이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까지 어겨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차량 절도와 폭력, 방화 등 10차례 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13살 A군을 광주 소년원에 유치했습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도 심야 시간 무단 외출을 일삼다가 적발됐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영 도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진보당 전북도당은 김기영 도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군산군도 농지를 매입해놓는 등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7월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본격 지급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21일 24시 기준 전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에게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곧바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즉시 가능하며 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농촌 인력난을 덜 수 있는 벼농사 자동화 기술이 보급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스스로 직선으로 주행하며 모를 심는 직진 자율주행 이항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로 농업용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들은 현장 실증을 거쳐 농가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자동화 기술 보급이 확대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납치한 20대가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감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쯤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20여 분간 감금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끌려가면서 손가락으로 112를 표현하며 구조신호를 보냈고 때마침 지나가던 운전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 SOC 작은 도서관에 익산 도서관 2곳이 선정돼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은 도서관은 지난 2006년 개관한 꿈꾸는 뜰 어린이 도서관과 2013년 개관한 꿈드림 작은 도서관 2곳으로 모두 2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생활 SOC 작은 도서관에 선정된 곳에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군산 지역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전문 용역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균열과 기울기 등 구조 안전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30개 단지 56개 동입니다. 안전점검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익산 토종종자연구회가 토종 농산물의 가치를 증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농업인 30여 명은 오늘 익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종자연구회를 조직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과 장관을 제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종 씨앗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오는 24일 익산학 심포지엄을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석재와 섬유, 귀금속 등 익산 산업의 발전사와 발전 방안을 조명하게 됩니다. 또 익산의 미래 산업으로 여겨지는 식품과 홀로그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익산학 심포지엄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삼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서두리 소재 나눔 텃밭에서 직접 심고 재배한 감자를 수확하고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여산면 지역협의체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감초당 한의원을 착한 한의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